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18번째 영화 블랙팬서가 개봉했습니다. 새로운 히어로에 대한 배경 설정과 더욱 확장되어갈 마블 세계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영화에 대한 좋은 점은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하고 다른 채널의 영상에서도 재밌게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저는 콕 집어서 아쉽고도 아쉬웠던 점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블랙팬서가 와칸다의 배경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눈여겨봤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세계관에 새로운 설정을 넣는 것이니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서 설득력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궁금했으니까요. 영화상에서 와칸다는 세계 최빈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수한 문명을 숨기고 있는 미래적인 국가로 설정되었습니다. 신비로운 금속인 비브라늄이 독점적으로 생산되며 그것이 국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서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수한 과학 문명을 어떻게 이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묘사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비브라늄 관리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음파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것은 지역의 특성으로 보여지나 그 외 통신 기술이나 의학 기술의 발달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앞선 영화에서부터 등장했던 비브라늄을 물량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확장시켰기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체 비브라늄은 어떤 금속이길래 무궁무진한 발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영화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거나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전통을 무시한 티찰라와 가족들의 행동입니다. 와칸다는 가상의 국가일지라도 여러 부족이 힘을 합쳐 만든 만큼 서로를 하나로 묶는 규칙이 전통적으로 강한 국가입니다. 블랙팬서의 힘을 잃게 만들어 인간 대 인간으로 결투를 하여 형식적으로나마 부족 간의 결의를 다지죠. 비록 에릭 킬몽거가 와칸다에 갑작스럽게 등장해 급진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지만 어찌 보면 그는 내부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결투를 할 때 크게 반칙을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고요. 티찰라가 와칸다의 국왕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궁지에 몰리는 클리셰가 필요하다지만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통을 어기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니 살짝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티찰라가 항복을 하거나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투는 끝난 것이 아니고 왕위를 뺏긴 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영화 후반부가 나오기 전까지 국왕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순간 권력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 자바리 부족을 이용하려 했다는 모습만 뇌리에 남을 뿐이네요. 기대가 큰 만큼 바라는 것이 많아지는 인간의 심리가 제게도 작용했던 모양입니다. 다른 문화를 보는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과 그들이 살아온 과정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가 사회적인 문제나 인도적인 피해가 없다면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문화가 존중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전통만을 중시해서 낡은 인습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인피니티 워에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인피니티 워가 너무 궁금해서 그랬나? 소울스톤이 당초에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궁금해서 그랬나? 이 영화가 별로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점도 많고 생각해볼 부분도 많고 마블의 영화로서 새로운 색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블랙팬서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를 보지 않아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마블 걱정을 해서 뭐하겠냐마는 다가올 인피니티 워에서 더욱 재밌는 이야기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 댓글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